네, 출발 부산 행진 오늘 아침은 특별 인터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3년 만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메르스의 발병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3년 만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국민들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우선 메르스가 뭔지를 좀 정확하게 짚어보고 갈까요? 예, 메르스라는 병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해서 영어로 미들 이스트 호흡기 레스피레이션 신드롬이라서 이걸 줄여서 메르스라고 불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형 감염증인데 주로 이제 발열을 동반한 기침, 가래, 숨가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설사와 구토 같은 소화기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임파구가 감소되고 혈소판이 감소되는 증상도 관찰되는데요. 2003년도에 발생한 우리가 사스 있지 않습니까?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과 굉장히 유사한데 문제는 치사율이 이것보다 훨씬 높은 30%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에 해당되는 급성 감염병입니다. 그 같은 메르스 확진 환자라도 더 위험한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기저질환이 이제 원래 병이 좀 심한 병이 있거나 또는 면역 기능 저하자인 경우에 이런 이제 병에 대한 예후 결과가 훨씬 안 좋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어린이, 임산부, 그다음에 암 투병을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하는 분, 그래서 면역 저하자나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는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중동 지역의 유행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동의 TV 여행 프로그램 때문에 중동 지역을 여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각별히 좀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메르스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에 방문을 이렇게 면역이 떨어진 분들은 가급적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공포스러운 게 혹시 공기로 감염이 되나요? 그 옆에만 있어도 감염이 되는지. 교수님 어떻습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게 정확한 전파 경로는 아직까지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먼저 중동 오염 지역에서는 당연히 낙타의 접촉이나 낙타의 우유, 낙타 우유를 접촉하거나 또는 이제 중동의 환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통해서 감염된 것은 밝혀졌는데 이 가장 추정이 되는 의심이 되는 것은 비말 감염이라고 우리가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하면 우리 입안에 있는 침이나 이런 이제 분비물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이 부분들에 의해서 감염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메르스 의심 증상은 감기와 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메르스 확진 환자인 경우에는 열은 없었고요. 대신 설사가 나서 현재 병원에 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걷기가 좀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나온 것으로 공항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열도 없이? 우리가 미열의 경우에는 열이 살짝 오를 때는 저희가 몸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면 미열을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감기가 들어도 감기 증상이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이런 증상보다 오히려 설사를 주로 하는 증상도 있는 분도 있듯이 메르스의 주증상은 대부분 호흡기 쪽의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지만 반드시 동반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조금 독특하게 호흡기 증상이 주인 게 아니라 소화기 증상이 주인 경우로 왔는데 현재 이제 환자의 상태를 저희가 이제 이후의 소식으로 알아본 결과 폐렴이 같이 동반됐다고 합니다. 폐렴은 결국 호흡기 증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메르스가 호흡기 증상도 같이 동반하거나 물론 우선적으로 소화기가 먼저 오거나 호흡기 증상이 오거나 상관없이 결국은 호흡기 증상도 같이 오는 대표적인 메르스 증상의 코스를 이 환자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르스가 문제가 되는 게 미리 막을 수 있는 백신이라든지 또 설사 걸렸다 치더라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치료 과정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하게 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게 현재까지도 이 메르스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한 항바이러스 치료제나 예방을 하기 위한 백신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오게 되면 주로 증상에 대한 대증요법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폐렴이 있는 분들은 폐렴에 대한 감염 치료, 그러니까 항생제를 쓰고 그다음에 열이 나는 분들은 해열제를 적극적으로 쓰고 하는 형태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제 중증의 경우에는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인공혈액 투석을 하는 경우에 심각한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예방이나 평소에 그 개인위생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주 매스컴에 나옵니다만은 혹시라도 내가 뭔가 좀 의심이 될 때는 병원을 찾아가면 안 된다. 우선 보건소라든지 질병관리본부 쪽으로 연락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죠? 이 부분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요. 그렇습니까? 예. 예. 보통 일반적으로 환자가 메르스가 주의 정도의 경고 수준에서 그다음에 열이 난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메르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열이 나면 일반적으로 병원을 가게 되겠죠. 예. 그런데 의심 환자, 메르스가 의심되는 의심 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이나 보건소로 가게 되면 훨씬 더 바로 그 다른 환자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국번 없이 133구로 전화를 하거나 보건소로 연락을 해서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의심 환자란 어떤 것이냐? 예. 열이 나면서 폐렴이나 급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이거는 기본이겠죠. 네.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 지역을 방문한 사람, 실제로 방문한 사람 또는 여행하고 난 뒤에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와 접촉한 사람.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의심 환자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14일 이내 중동 지역 의료기관에 그 환자들이 와서 직원이나 환자 방문자로 접촉을 한 경우 병원에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확진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에 밀접한 경우 그러니까 지금 서울 쪽에는 또는 이제 비행기를 탄 밀접 접촉자들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의심 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1339나 보건소로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가슴이 좀 떨리는데. 예. 이 밖에도 예방법이 있다면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손 씻기, 그다음에 기침을 하고 난 뒤에 입을 막거나 사실은 입을 손으로 막는 게 아니라 원칙은 우리 옷이 있는 그 팔꿈치 쪽을 입으로 감싸서 기침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손으로 수건으로 막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막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말 감염, 그 침 속에 있던 그 메르스의 바이러스가 실제로 이 손을 통해서 다른 물건들을 잡게 되고 그 물건들이 다른 분들한테 퍼지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꿈치에 있는 옷으로 기침을 할 때 막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이런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가급적 접촉을 피하고 만약에 이제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메르스가 아니더라도 지금과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이 타인에 대한 그 어떤 예의일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재채기를 그 지하철 안에서 재채기를 한번 했다 눈총을 엄청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메르스가 이제 주의 단계가 되고 점점 격상될 가능성도 있는 이 단계에서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가급적 예절을 잘 지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제 눈총받지 않고 미움받지 않는 예방이 아주 중요한 방법일 거라 생각됩니다. 이것도 이제 부산 시민들도 좀 알아야 될 상황이어서 이번에 그 메르스에 대한 그 밀접 접촉자가 한 명이 부산에 있고요. 자택에 지금 현재 격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접촉 가능성이 있었던 13명도 지금 능동형 감시 형태로 어제 또 정부가 또 1대1로 다 공무원들 좀 투입해서 감시를 해라 이런 지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서 우리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항상.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말씀은 그 메르스에 대한 대처가 정부의 대처나 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본부에 대한 대처가 이전의 메르스 사태와 훨씬 다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의 지역에서는 메르스 감염에 대해서 저희 나라보다는 훨씬 더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감기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메르스라는 이 급성 감염 질환 분명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무서운 병이기는 맞지만 예. 오히려 이러한 그 공포감이 오히려 예.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메르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건 좋지만 오히려 그 정도가 자신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미칠 정도로 힘들게 만든다면 이것도 또 하나의 또 메르스의 공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 너무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예. 정부나 또는 일반적인 그 발표에 대해서 조금 주의 깊게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메르스를 좀 잘 확실하게 또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더 걱정이어서요. 예. 좀 잘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성호 교수였습니다.